네, 저희 우리 고은 배우가 이름을 최서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서진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저희 영화 마지막 영화 GV거든요. 이제 앞으로 GV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여배우 특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데 저도 사회가 처음이라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혹시 영화를 저희 영화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처음 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수연과 세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수연과 세영은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화에서 좀 어떤 과거의 아픔을 담고 있는 두 배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많이 고민해서 만든 역할이고, 처음에 그래서 이 두 배우를 캐스팅할 때도 좀 고민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수연이를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야 할지가 좀 많이 고민이 되었었는데, 우희 씨를 보고 나서 이 배우가 수연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문득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이 처음에 이 역할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 들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처음에 수연이를 봤을 때 제 성격이랑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렇게 내면적으로 있고 이렇게 아픔을 많이 간직한 친구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희 씨가 되게 성격이 매우 털털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이제 수연 역할은 그렇지가 않고 정반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도 되게 활발하고 성격도 되게 대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는데, 근데 정말 이 친구가 어떤 역할이나 어떤 그 딕션을 했을 때 되게 많이 고전의 느낌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세영이 갖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람으로서 신우이라는 배우가 수연 역할에 되게 적정하게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처럼 그 시를 읽거나 어떤 말을 할 때 되게 또박또박하게 말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많은 매력을 느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세영 역할을 맡은 우리 고은 서진 씨는 이 두 배가 선배이죠. 둘이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한 번도 연기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후배예요.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후배고요. 처음에 이렇게 학번 차이가 이렇게 3학번 차이가 나고 같이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학교 떡볶이집 앞에서 선배님 처음 뵀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누구냐고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캐스팅되고 이렇게 선배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저도 제가 밝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밝은 거예요. 너무 밝고 그 선배님, 그러니까 언니가 주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언니가 또 해줬고,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현 오빠도 이렇게 편하지 않았는데 네, 정말 편했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러면은 우희 씨는 서진 씨를 봤을 때 같이 연기를 하는 중간에 어떤 느낌이 좀 받으세요? 네, 서진이는 일단 입학했을 때부터 되게 예뻐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다들 서로가 예쁜 아니 정말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 친구라고 저 친구 이번에 들어온 친구라고 막 유명했었는데, 같이 해보니까 너무 맑아요. 그 맑은 눈하고 그런 거에 제가 반해가지고 진짜 촬영 너무 재밌게 했고요. 오히려 제가 선배로서 더 챙겨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 남아있어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우희 씨는 저희 영화에서 한 3회차 정도를 계속 촬영했었고, 서진 씨는 한
이틀 정도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만나는 그 씬이 영화에서 별로 없는 것처럼 그 촬영 분량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이 두 배우가 서로 호흡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막 대본을 써놨는데 다 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요. 정현 오빠 없는 게 처음이어서 지금 다 너무 긴장하고 그럼 있어요. 우리가 정현이 뒷담화를 해야 되나? 정현 씨랑은 한 번도 영화에서 부딪히지 네. 않았죠? 네네. 두 분이 서로 선후배인데 정현 씨가 한 학번 선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정연이가 09학번, 제가 10학번인데 같이 그런 작품 해보신 적 있어요? 작품은 해본 적이 없는데 수업을 몇 개 같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친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연 역할의 배우를 찾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연 역할을 찾기 위해서 사실 서진 씨도 많이 도움을 줬었고 정말 실질적으로 오디션을 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되게 많은 도움을 줬었고 많이 그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도연 역할에 정현 씨를 캐스팅했다는 거 알고서 어떤 생각이 들셨나요? 진짜 잘 어울렸어요. 네. 처음에 일단 정연이가 몸을 잘 쓰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다부지다는 것도 움직임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정연이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멍한 그런 매력 있잖아요. 멍한 매력이 네,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그런 매력이 도연이랑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네, 캐스팅 잘했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영화를 처음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서 편집은 다 끝나고 영화를 처음 본 게 우희 씨는 서독제에서 처음 영화를 보셨고 권 씨는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영화를 보셨잖아요. 처음 우희 씨는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자신의 어떤 모습과 이 전체적으로 영화의 어떤 톤을 다 보고 나서 일단 시나리오로 보고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이렇게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매력 있었고요. 일단 포스터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밝고 맑잖아요. 그게 참 잘 드러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혜진 씨는 부국제의 어떤 그 감회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는 이렇게 저한테 초인이 첫 장편 영화거든요. 그래서 영화제에 초청된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큰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오는 거를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옆에서 보는데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막 그때 감정이 이렇게 막 벅차고 무섭고 행복하고 되게 여러 감정이 섞여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그렸던 그림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현 선배랑 그 정현 선배 엄마 역할 맡으셨던 서영환 선배님이 직접 연기를 해주셔서 그 영상이 이렇게 보는데 시나리오보다 더 생동감 있고 더 마음 아프고 그게 훨씬 더 살아 숨쉬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그림보다. 그래서 보면서 되게 가슴 찡하고 많이 몰입하고 되게 행복하게 봤던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로 해주셔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수연과 세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관객분들께서 수연과 세영의 이야기 아니면 영화 전체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 배우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나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기 선물이 있으니까 많은 질문 해주세요. 아니 수연 수연 역할을 했을 때 그 왜 책에서 얘기 이렇게 나누는 장면에서 막 혼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영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왜 굳이 혼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썼을 때는 수연과 세영의 이야기를 썼었어요. 애초부터 도연이라는 캐릭터는 별로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이야기가 수연과 세영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수연이는 매우 고립되고 외로운 친구고 자기가 정말 어떤 돌파구 그리고 어떤 행복을 주는 친구는 세영이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결국에 거기서 이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 친구한테는 있거든요. 그게 좀 가족이라는 거라고 생각이 했었고 결국 뭐 채워주는 어떤 거는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처럼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책에서 근데 하지만 책에서는 워낙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거기에서 주는 어떤 만족감도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마침 세영이는 그 말의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결국에는 어차피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연이는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아빠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친구고 거기서 보는 어떤 결핍이 그런 말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또 예. 그냥 얘기할까요? 네. 오늘 추천받아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강한 추천을 받아 보게 됐는데 너무 잘 온 것 같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는 못 봐도 이제 좋아하는데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은 남자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정말 좋았던 이유는 정말 여자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도연이라는 캐릭터가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된 건 또 여자의 이야기고 또 여자 감독님께서 이제 찍어주셔서 아무래도 시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렬하게 세게 받았던 느낌은 신체를 찍을 때 보통 남자 영화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시선과 아니면 그 반대로 폭력이 그 찍음으로 인해서 관객에게 폭력을 당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계속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도연이라는 캐릭터와 모든 여성들의 그러니까 뭐 법정이라서 아니지만 이제 찍어가는 그런 신체를 찍는 시선이 굉장히 비폭력적인 굉장히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혹시 생각을 하시고 찍으신 건지 특히 도연이가 운동하는 모습들을 찍는데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도 비폭력적으로 찍혀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의도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혹은 그렇게 찍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두 캐릭터 여자 두 캐릭터를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은 아니고 세영이가 이렇게 문고리가 없는 창고를 나가서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 문에 그려져 있는 게 어린 왕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철문에 그려진 어린 왕자였고 세영이가 쓰러지는데 그 어린 왕자가 마지막으로 쓰러지는 그 장면이 오버립이 되더라고요. 혹시 의도하셨는지 너무 이제 그 메타포라고 해야 되나 그 이미지를 촬영하신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이제 네, 혹시 어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찍으셨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그 관객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걸 그러니까 여성의 시각으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장면들을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찍었다고 저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제가 그냥 어느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연출하는 사람으로서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기피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찍고 싶지 않았는데 도연이의 그 체조 장면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매우 그러니까 공을 들였던 건 수연이의 장면이 제일 공이 들었거든요. 수연이의 장면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친구가 학대를 당하고 아버지와의 어떤 그 모습들을 얼마까지 보여줘야 하는지, 그리고 목을 매달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살하는 모습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역할을 배우한테 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폭력적인 일 중에 하나죠.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걸 해내야 하는 배우들의 고통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뭐 어차피 이 영화를 다 보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수연이가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는 정보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꼬집어서 적나라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영이가 그 수연이를 바라보는 그 창을 통해서 보는 그 장면들을 매우 풀샷으로 찍었고, 사실 거기에 뭐 많은 분장을 했거든요. 어떤 학대를 당한 뭐 상처 이런 것들이 다 분장을 했지만 그걸 굳이 클로즈업으로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의식적으로 좀 많이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했었고, 그리고 그 어린 왕자,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 철문에 저희 미술 감독님께서 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 세영이가 그 곳에서 정말 폐쇄된 공간 안에서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그렸을까, 이 눈에. 근데 그 미술 감독님이 그걸 그려주셨거든요. 어떤 한 풍경, 바깥의 창문의 풍경을 그려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았고, 다른 스태프들도 너무 좋아서 이거를 그냥 지우지 않고 계속 나왔는데, 그게 어린 왕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미술 감독님이 그걸 생각하고 그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좀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 그래서 저는 우희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수연 역할을 하는 배우의 어떤 마음으로서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컨트롤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요. 촬영 전에는 일단은 시나리오에 일단 제일 집중을 했어요. 시나리오에 보면서 이 친구의 외로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막상 현장에서는 진짜 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에 집중을 하니까 눈물도 그냥 절로 났고, 저를 보는 세영이의 그 눈을 보는 순간 그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네. 그때 정말 저희가 하루 반나절 정도 그 장면을 촬영한 것 같은데, 매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든 장면이었지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이걸 처음 보게 된 게 이제 뉴스에서 이제 3가지 영화를 6월에 봐야 될 이렇게 3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셋 중에서 이제 나의 그 소녀시대였던가 그거하고 레나, 그리고 이 영화 초인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 3가지 다 보셨나요 혹시? 네,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초반에 그 이제 세영이 어머님이 이제 문고리를 떼어 놓으셨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게 집을 내놓으셨던 그거 때문에 문고리를 떼어 놓으셨던 건지, 그거를 그 문고리를 떼어놓은 이유에 대한. 네네. 문고리는 그러니까 그 집이 지금, 그러니까 세영이가 살고 있는 집이 예전에 수연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수연이가 죽고 나서 세영이는 그 친구를 잊지 못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거고, 어머니한테 떼를 써서. 근데 어머니는 이 아이가 되게 불안한 거죠. 혹시나 자식이 내 그 친구를 따라하면 어떡하지? 이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너무 싫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서 그냥 불길한 어떤 거를 치워버린 거죠. 그 문고리에 목을 메고 죽었던 아이기 때문에 수연이가, 그래서 문고리를 떼어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영이가 이제 그 수연이가 읽었던 그 책들을 이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읽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으로 도출해낸 게 그 마지막에
그 세영이가 말했던 우리가 초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던 건가요? 세영이가 그 사실 저는 이 세영이라는 친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연이가 굉장히 책을 많이 보는 친구지만 세영이는 그렇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예전 그 어떤 과거의 장면들 보면 항상 수연이가 책을 들고 세영이는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영이는 아무리 그 책을 따라 읽어도 그 아이의 마음은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윤이가 책 속에 길이 있냐고 물어볼 때 아니라고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책 안에서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인 수연이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세영이는. 하지만 그 짜라투스트라는 말에서 초인에 대한 어떤 거는 남아있는 어떤 잔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찍은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과연 뭘까? 그게 초인에 대한 것이 세영이는 어쩌면 이 모든 것들, 자신의 아픔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결국에 그 안에서의 나의 어떤 서야 할 어느 자리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 뭐 그런 어떤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영이가 발견한 거는. 그러면 고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 씨는 몽골에 가서 촬영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우리가 그 몽골 촬영이 매우 촬영을 다 끝내고 나서 몽골에 갔거든요. 촬영을 다 끝나고 한 달 후가 지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왔는데 어떤 느낌 들으셨는지 그 몽골의 촬영. 그때 몽골에서 촬영을 진짜 여행하듯이 했거든요. 이렇게 세영이가 자기 이름이 민세영이라고 자신 있게 밝히고 떠난 여행이었고, 이제 세영이한테는 수연이를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몽골로 이렇게 여행을 갔고, 실제로 촬영 자체를 정말 여행하듯이 찍었어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여기 좋다 싶으면 차에서 내려서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찍고, 야, 거기서 봐 하고 찍고. 정말. 네. 근데 그렇게 촬영하면서 저도 장편 영화를 처음 이렇게 찍으면서 달려왔잖아요, 힘들게. 근데 그게 이렇게 내려놔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세영이가 느끼는 자유로움? 이런 거를 나도 좀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촬영, 우리의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정말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게르에 이렇게 걸어가서 살아있을 때 수연이가 이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런 작가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민세영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찍는데 정말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민세영입니다 할 때 행복하면서 좀 울컥하고 여러 감정이 많이 나왔었어요. 저한테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촬영이에요, 몽골에서 했던 것. 저희가 진짜 몽골에 4명이서 갔거든요. 저랑 서진 씨랑 그리고 촬영 감독 그리고 PD 저희 4명이서만 갔고, 사운드도 제가 녹음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뭐 로케이션 헌팅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가이드분만 함께 몽골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몽골에는 너무 좋은 풍경과 너무 좋은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헌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그냥 카메라만 놓고 정말 우리 배우만 같이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영화가 되어버리는 어떤 순간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서 저도 몽골의 촬영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고, 그때 고은 씨가 하셨던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정말 저 게르에 그 작가가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정말 저도 약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막 두근두근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섭외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안에 정말 작가가 누구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아주머니들이 요리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걔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경험은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4명이서 정말 배우 포함한 4명이서 그렇게 가서 여행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번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좀 감사해요. 이거 독립 영화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업 영화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혹시 다른 질문? 네, 저도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두 번째 보는 거였는데 그 방금 이야기하셨던 질문, 그 대답에서도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몽골에서 세영이가 바이크 타고 가는 장면이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약간 도연이가 가르쳐주는 장면부터 쭉 계속 바이크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장면을 넣기 위해서 뭐 배우셨다던가 아니면 뭐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또 굳이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으시면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신우이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여름의 끝자락이라는 같은 영화를 되게 잘 봤거든요. 네, 좀 배우님만의 신비로운 매력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그 수연이가 죽기 전에 초록나타라는 시집을 읽은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 것 같은지 배우님이 생각하신 감정 같은 거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 도연이가 바이크 타는 방법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말 가르쳐줬어요. 정말로 그날 촬영하면서 정현 오빠한테 배웠어요.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서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나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 오토바이를 타는 게 저는 좀 무섭거든요.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게 어떤 모르겠는데 너무 잘 타가지고 저희 현장에서 사실 오토바이 탈 수 있는 스텝이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PD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으로 도연과 서진 씨가 그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도대체 무슨 깡으로 저 큰 그리고 몽골에서 오토바이가 진짜 큰 오토바이였었거든요. 정말 엄청 큰 오토바이인데 너무 잘 타가지고 진짜 캐스팅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낙타, 초록 낙타 사실 그 초록 낙타가 없는 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시집이라서 그 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 시를 썼긴 썼는데 그 우예 씨한테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사실 원래 1만이 되면 그 시를 제가 공개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럴 수 불가능한 일이 생겨서 안 알려줘. 나 혼자 알고 있어. 절대. 제가 나중에 등단이라도 하면 나중에. 저는 아직 시를 못 봤고요. 일단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는 일단 세영이한테 가장 미안함 그리고 나의 외로움 그런 거에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세영이를 두고 떠난다는 거 말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만 적고 떠나는 그 외로움만 가지고 그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는 매우 죽음에 대한 어떤 시예요. 제가 쓴 시는 그 죽음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지?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보면서 생각한 게 수연이가 놀이터 옷을 이렇게 퉁을 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다 쓰러졌다 그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둘만 남는 그런 게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 수연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 동성애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감독님 저번에 그런 설정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배우님도 연기하면서
캐릭터에 그런 걸 반영해서 하신 건지 궁금하고 두 분이 캐릭터 분석 같은 거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일단 동성애라고 그렇게 딱히 규정을 짓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학창 시절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여중 나중에는 결국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 짓는 거를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간에 수연이한테 세영이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위로받는 존재였고, 세영이한테도 수연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자살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고립이나 그런 거를 알아봐 주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자살을 했을 때 내 삶을 이렇게 솜털이째 바꾸고 수연이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갈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던 것만 생각하고 하자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언니 말대로 또 저도 여중을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여중 여고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남자친구한테 바랄 만한 것들을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바라고 되게 집착하고 소유욕이 있고, 이 친구랑 한시도 떨어지기 싫고 이 친구가 다른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질투나고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런 감정도 분명 있을 테고 많은 관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는, 인물은 처음에는 이 사건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 정도의 이런 큰 사건을 한 번도 저 자체는 겪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원래의 세영이의 성격은 어떨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큰 사건을 겪기 전에 원래의 세영이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 여자친구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끝나면 떡볶이 먹는 거 좋아하고 밤늦게 이렇게 친구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가 나 같은 아이가 이러한 사건을 겪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잡아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여중 여고를 나왔거든요. 여중나. 근데 그래서 저도 분명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있었고, 그게 어쩌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는 어떤 첫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여중 때 그게 바로 내 친구 안에서 그걸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매우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이게 동성애야라고는 전혀 그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동성애도 좋고 뭣도 좋고, 근데 결국에 이 둘이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뭐 서로가 뭐 어떤 지점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이들의 사랑이지 않을까. 그걸 어떤 동성애라고 사람들이 느끼면 그게 동성애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맡겨두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근데 그게 가장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떤 저를 좀 만드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라왔던 어떤 시작점,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 그게 내 친구들한테 많이 그 당시에 느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초인의 시나리오를 처음에 이 둘부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다른 질문? 영화 정말 잘 봤는데요.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수연이의 죽음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그 도서관 씬에서도 나왔듯이 세영이가 말했듯이 그게 수연이의 가장 결핍된 그런 장면을 세영이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한테 그걸 목격을 당해서 그게 수연이의 죽음에 가장 크게 영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아버지의 폭력 때문인 건지, 수연이의 생각 때문인 건지, 이게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이걸 연기하신 우리 배우가 어떻게 그 씬에서 감정을 어떤 이유에 가장 크게 집중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몽골 씬 얘기 나왔었는데, 애들 많이 나오는 씬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가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직접적으로 현장했습니다. 했다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에피소드 관련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저도 찍기 전에 감독님하고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연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어렵다. 참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들었겠다 했는데 제가 가장 크게 수연이로서 연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빠에게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세영이가 목격을 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런 충격과 그 다음부터 나를 모른 척하는, 나를 배신하는 그런 세영이가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워서 나한텐 역시 책밖에 없구나. 나를 배신하지 않는 책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에 다시 저만의 아지트로 혼자 또 들어가서 편지도 쓰고 하는데 정말 외롭더라고요. 나를 알아봐주는 게 유일하게 세영이었는데 그 친구마저 떠났으니까 그 외로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몽골에서 아이들은 그 마지막 장면을 찍는데 그 애들이 말을 타고 놀고 있었던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너무 떠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말로 떠드는지 모르잖아요. 뭐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도 상관이 없는데 행여나 이 영화를 몽골 사람이 봤을 때 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뭐라고 이상한 소리가 나게 갑자기 그런 게 두려움이 생겨서 그 애들을 뭔가 집중과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너네들한테 대사를 줬죠. 그 대사를 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되게 귀엽게 잘 나와서 편집해서 버리지 않고 그래서 가져갔어요.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마지막이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조연히 생각하시고 계시죠. 도연이 아빠가 이제 사람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린 게 도연이 엄마를 그린 거예요. 도연이를 그리는 거예요. 여자 같은. 이슬 감독님이 직접 그리셨는데 저기 생긴 게 잘못됐네요. 네, 도연이를 그리는 장면이었고 되게 잘 그리셨어요. 근데 완전 부연적으로 여쭤보고 네네네. 도연이가 아까 이제 사람도 그리네 이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 그 아버지는 매우 나쁜 사람이죠. 그 아버지는 매우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국 선배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 남자는 자신의 가족을 뒤로 한 채 그 풍경화만 그리고 다니는 어떠한 작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변화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사람을 그리게 되는 변화. 원래 맨날 풍경화만 그리면서 집안을 이렇게 다 내놓았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모습을 보고 도연이가 좀 충격도 받기도 하기도 하고 더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 애초에 좀 그랬냐는 어떤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나중에 종영하고 나면 제가 그 그림을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도연이 조상화. 다음 질문 혹시 있으면. 그러면 되게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끝마치는 느낌으로 혹시 최근에 뭐 작업을 하셨던 거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배우들의 다음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몽당분교 올림픽이라는 영화를 몽당 분교 올림픽이라는 거. 네. 몽당 분교 올림픽? 네,
영화를 찍고 있고요. 베트남 여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 진짜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봤거든요. 분장한 사진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국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는데 이렇게 정말 캐스팅이 되니까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부터 강원도로 가서 얼굴에 또 갈색을 칠하고 또 연기를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진 씨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영화 촬영 끝나고 열심히 놀고 있어요. 정말 치열하게 놀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만 여행 즐겁게 하고 오고 인스타에 먹스타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 근황 많이 올리고 있고 초인 GV 와서 비장신 영화제 홍보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비장신 영화제에 제가 옛날에 찍었던 단편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되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왔는데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이라는 섹션에 부끄럽지만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단편 영화 알콩달콩 사랑스러운 단편 영화 지금 상영되고 있으니까 혹시 시간 나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이 엄하늘 씨 영화의 부끄럽지만이요. 부끄럽지만 얘기하셨나요? 아재 개그. 뭐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궁금해요. 저는 열심히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29일에 종영을 합니다. 5월 5일에 개봉을 하고 어떻게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 상영을 해요. 그때 뭐 저희 지금 뭐 시간 맞출 수 있는 배우분들 많은 배우분들이 아마 이 영화에 나오신 배우분들이 나와서 무대 인사도 해주시고 어떤 간략한 인사를 할 거니까 그때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의 마지막 상영을 한번 같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에서 사온 과자 선물을 준비했어요. 조그만하게 오신 포장해서.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날 오신 관객분들에게 과자를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크지는 않고 제가 대만에서 진짜 많은 과자를 먹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맛있는 것만 공지해 왔어요. 사실 서진 씨가 매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촬영 때 사실 뭐 여성 남성 편가르는 건 아닌데 여성이 이렇게 많이 먹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이 먹는 걸 보고 어떻게 살이 찌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되게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 마지막 인사를 했나요? 인사를 할까요? 조인 많이 사랑해주시고 노연이랑 세영이, 수연이 오래도록 기억해주세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초임 소리고 많은 사랑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와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임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어서 마지막 집을 망친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맛있게 채웠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선물 받아가세요.